지수로그 함수 부분에서 개념수하고 기출서를 한번 봤으면 무조건 이렇게 요약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 정리하는 게 이회독하는 효과랑 거의 유사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그러면 지수로그 한번 쭉 정리해서 이것만 잘 알면은 지수로그 문제 모두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 정의 부분. 정의 부분에서 A의 n제곱근 이렇게 나왔을 때 A의 n제곱근 할 때 x가 n이 A에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보통 이제 중학교 레벨에서는 뭐 제곱수밖에 없으니까 A의 나오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고등부에서는 이제 문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정의를 제가 말씀드린 A의 n제곱이다 그러면 n이 반대쪽에 붙는다. 이렇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외웠을 때 우리가 A의 뭐 n의 실수의 개수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A의니까 요 A를 범위를 0보다 클 때, 0일 때, 작을 때 그러니까 중등 과정에서는 요것밖에 안 나오지만 고등에서는 이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문자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외워서 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이제 짝수냐 홀수냐 이 n이 자연수일 때 이 부분이 짝수냐 홀수냐로 파악을 해주시고 이렇게 말로 정의로 나왔을 때 꼭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뭐 중학교랑 똑같기 때문에 아, 거의 뭐 유사하고 이 부분을 대부분 지수를 분수 형태로 바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좀 난이도 있는 부분이 나올 때는 우리가 n제곱근 a의 m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무조건 분수꼴로 바꿔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지수가 유리수가 됐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본 정의에 따라서 A가 0보다 클 때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동으로 붙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정의에서 A의 n제곱근 이걸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루트 n 뭐 A 루트 3제곱근 A 이런 식으로 썼을 때는 n이 짝수홀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 자체가 틀려져요. 얘는 A가 0보다 클 때만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 문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로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풀고 식으로 나왔을 때는 자동으로 A가 0보다 크게 된다는 조건. 그래서 요걸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서는 난이도 있는 문제가 어떤 게 나냐면 x가 이제 지수가 분수꼴로 바뀌었잖아요. n의 m. 근데 x의 실근의 개수가 아니라 x가 자연수가 되는 조건은 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그럴 때는 이 m이 n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 또는 n이 m의 약수가 돼야 된다는 거. 요거를 주의해 주시고 여기서 실수하기 좋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자연수일 때는 a가 제곱수인지 아닌지 세제곱수인지 요 부분을 꼭 따져줘야 된다는 거. 요거만 주의하시면 이 문제들은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자연수의 조건에서 이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수에 문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자연수인 조건일 때입니다. 자연수. 지수가 문자가 있을 때는 지수가 0이 될 때는 모두 성립한다는 거. 그다음 밑이 문자가 있을 때는 그 문자가 1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다 성립한다는 거. 요 부분을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실수로 빼먹었을 때 답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로그의 뜻은 우리가 x a의 n 제곱근 이렇게 했을 때 이 지수 부분, 이 지수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 로그라는 거. 그래서 x는 로그 밑이 x죠. 그대로 해서 진수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 그러니까 로그는 이 지수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a 로그 a의 b 이 부분은 왜 b로 나올 수 있냐면 이게 지워지면서 b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정의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리가 로그의 정의가 이걸 지수 부분을 빼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밑이 a가 되니까 로그 a의 b 정의로 그냥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은 이건 뭐 모든 개념서에 나왔으니까 실수 없이 하고 요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수가 돼 있는 거는 역수로 나온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 로그 A의 C의 B 요거는 A, B가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다음 로그의 미체 변환 이 부분은 로그를 연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첫 번째는 새로운 새로운 밑을 새로운 부하 직원을 하나 만드는 방법. 그래서 A가 일로 오고 B가 일로 와서 새로운 밑을 형성하는 것. 또는 부하 직원이 뒤집어 엎는 거죠. A, B가 바뀌는데 뒤집어 엎히는 거. 역수로 된다는 거. 그 두 개만 잘 아시면 되겠고. 상응 로그에서는 이제 좀, 음,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겠지만 내신에서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정수음과 소수음, 자릿수 문제가 나오고 정수음과 소수음으로 나눈 문제가 좀 실수하기 좋은 부분인데 정수 부분은 범위에서 작은 쪽을 뜻하는 거고 소수 부분은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0.2 이런 거는 로고에서는 소수 부분이 아니라는 거 항상 플러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난이도 높은 문제로 항상 꼭 하나 나옵니다. 그 함수 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개념 쪽은 A가 1보다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고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다. 밑이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그래프 형태에서 밑이 더 크면 클수록 Y축에 붙는다. 축에 더 달라붙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대소관계에서도 이 부분이 뭐 1보다 크다. 아니, 0하고 1 지난다 보시고 그걸 기준으로 어떤 P를 대입했을 때 위에 있으면 얘가 더 큰 거죠. 그래프상. 그래서 그래프로 대소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대소관계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대체수도 여기서 최대체수에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A의 fx에서 A가 1보다 클 경우는 fx가 제일 클 때 최대가 되는 거죠. A의 fx도 최대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증가함수면 큰 거를 넣었을 때 최대가 되고 감소했을 때 큰 걸 넣었을 때 작은 게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우리 수하에서 다 배운 거니까요. 공통수하기 위해서. 뭐, 음, 평행이동, x축으로 평행이동 n만큼 했을 때는 x-m, y-n이 되고, 대칭이동은 2n-x가 되고,
2n 마이너스 y가 된다. 이게 점대칭이었어요. 점대칭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점대칭.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할 때는 지수로그 함수는 항상 치역하고 점근선을 꼭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수점하고 점근선을 이용해서 그래프 파악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가 같이 나오면 항상, 항상 같이 나올 때는 항상 역함수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좌표 구할 때도 이 역함수, 지수하고 로그 함수의 교점 구하는 문제도 교점도 이게 같이 나올 때는 역함수를 이용하고 평행 이동하고 두 개를 이용해서 교점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좌표. 그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1보다 작을 땐 감소함수. 그리고 정근선 파악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밑이 클수록 아까 지수도 밑이 클수록 Y축에 붙었죠. 얘는 X축에 붙는 그 축에 붙는 거는 밑이 크면 클수록 축에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이 크면 축에 더 달라붙는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도 마찬가지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여기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 자, 그리고 평행이동도 아까 지수함수랑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역함수하고 평행이동을 고려했다. 요거. 그러니까 그, 이 부분도 아까 지수함수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좌표가 나왔을 때 이 좌표는 역함수로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높은 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로 그래프가 나오는 문제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4점짜리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프에서 교점을 구하는 식이 결국은 거의 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프 교점 좌표를 구하는 거는 직선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요걸 파악하셔서 그래프에서 직선이나 X축, Y축 값이 나오면 그 좌표를 먼저 세팅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직선 또는 축이 만나지 않거나 그 값들이 안 나왔을 때는 변수 없는 곡선으로 먼저 세팅한다는 거.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좌표를 구하고 나서 연립방정식이나 방정식을 풀 때 이제 혼합식으로 나오거든요. 지수로고 또는 1차식이랑 같이 섞여 나오는데 문자가 하나 나왔을 때 이 혼합식 예를 들어서 뭐 2의 a 제곱 마이너스 1은 a다. 자, 이렇게 지수하고 1차식이 나왔을 때 방정식을 그냥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대입해서 특수값이 만족을 하는지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A가 1을 집어넣으면 성립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푼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하려는 값을 변형해서 그 값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a 마이너스 2a 이런 문제 같은 이거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조건을 변형하면 1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려는 값수를 자체로 변형해서 구하는 문제. 이 25년도 수능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그다음 문자 두 개에서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지수와 로그가 섞여 있을 때는 그 지수 이렇게 이 자체를 하나의 문자로 파악을 하셔갖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거. 그 얘를 먼저 A를 먼저 연립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이 A 자체 지수로 나온 것 자체를 연립을 풀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교과서에서는 개념서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우리가 아,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할 때 지수로 구해서 이렇게 밑이 1보다 큰 경우
교점이 나올 때 우상향할 때 우상향하는 그래프에서는 교점이 항상 어, y는 x 만약 교점이 있다면 교점이 존재한다면 y는 x 위에 있다는 거 위에 있다는 거. 근데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밑이 1보다 작을 경우 밑이 1보다 작을 경우죠. 이 부분 지수에서 이렇게 되고 그렇죠? 로그에서는 밑이 1보다 작으면 얘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향하는 경우 그래 그 교점이 생겼을 때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 y는 x 위에 교점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위에 없는 거죠.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예로 제가 정리하는 스타일을 보여드렸고, 여러분도 직접 이거를 쓰면서 정리하면서 완전히 자기 거로 소화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기억이 다 사라지는 수가 있으니까 꼭 요약 정리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